2022년 7월 5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원래 시황 설명을 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종목 리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트는데, 요즘 자꾸 시장이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일 보시는 분이라면은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번 하락 구간의 박스권, 이번 하락의 마디는 마디의 저점이 2266에서 2279, 요 두 개의 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바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러프하게 보면은 2260에서 2280선,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 장중의 저점이 요 두 개의 선 중에서 위의 선 2279선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0.9배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거기를 장중에 터치해주고 올라갔었고,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행히도 이 저점 테스트가 일단은 깨지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디의 고점은 2459선, 여기 검정색 선입니다. 여기 2459선, 여기를 고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다면 여기 붉은색 선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선 2531선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코스피 한 배에 해당하는 지수입니다. 2531선, 그리고 5월 12일 날 저점을 찍었던 2546선. 그러니까 이번 마디를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2530에서 2546, 2550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반등인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2460선, 이 검정색 선, 여기까지를 일단 마디의 고점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곳입니다. 여기 고점이고, 여기 지지받았던 곳, 그리고 고점과 지지받았던 이 영역대입니다. 그곳이 바로 693에서 771포인트, 690에서 77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지금 코스닥에서는 하나의 마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이 살짝 높기 때문에 774포인트까지 있으니까 775, 780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0이면은 거의 여기 내려오고 있는 오렌지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에 닿을 때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됐지만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21선이 이렇게 닿아준다면 이 정도 부근에서 단기 반등의 고점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저점이 714 그리고 712. 여기 코스닥도 역시 저점이 살짝 내려가긴 했었네요. 그래도 여기서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775선에서 걸릴 수 있겠지만 재차 내려오더라도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재차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면 이 구간에 대한 당분간 이 하락에 대한 바닥으로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고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다시 돌아나가 준다면은 이 구간에 대한 저점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영상 제목에 바닥의 터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바닥의 터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압도적으로 어제와는 정반대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3.9%, 코스피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반등도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거래소 코스닥 개인이 모두 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외국인의 선물 오늘은 매도로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용잔고도 약간 늘었고 미수도 약간 늘었고 고객예탁금도 약간 늘었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번에 하락에 대한 큰 이슈는 인플레로 비롯된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근데 지금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밀이라든가 천연가스,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인플레에 대한 고민은 약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이 유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유가만큼은 계속해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밀이라든가 대두, 무슨 구리, 곡물 아니면은 금속,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지금 고점 대비 적지 않은 폭의 가격 조정이 일어났는데 유가만큼은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유가가 좀 진정이 되면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작지 않은 폭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것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하락이 발생된 데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지금까지 하락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근심거리들 그런 것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지금의 이런 부정적인 시장, 약화되어 있는 시장을 일소의 그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유가의 안정, 하향 안정이 일어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제 반등의 이유를 찾으면서 그것을 가격에 적용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이 있다면 원숭이 두창 종목들 진단키트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많이 눈에 띄고 또 새롭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에 많은 가격 조정을 겪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도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까지 주도 업종이었던 2차전지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유행이 있다면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식수가 적은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종목들이 아주 급격한 상승과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나와줬는데요. 피코그램 역시 이게 정수기 필터 소재 관련한 기업인데 이게 지금 원전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원전 관련주여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장했을 때 첫날의 고점 색깔을 바꾸고 고점을 지금 한 차례 뚫었다가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재차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난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무상증자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장 주식 수가 지금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도 작지만 그 신규 상장주 중에서 현금 유보율이 높으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적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무상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한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자꾸 이런 종목들이 노터스라든가 공구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짧은 기간에 수백 %의 상승률을 가져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다음에 종목들을 찾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슨 K옥션이라든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이것도 지금 상한가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무상증자 이슈로 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오늘 있었네요. 500% 무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모아 데이터도 역시 상한가가 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패션 중에 하나로 무상증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이게 점상을 도대체 몇 번을 간 건지. 이런 식으로 한번 터지기, 시세가 분출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속 종목들을 시장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워낙에 지금 허약한 체질의 시장이어서 이런 종목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을 하시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상이 나오면은 몇 번씩 연상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47%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널찍널찍하게 잡으셔서 뭐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3분할한다, 물량이 받아지는 만큼만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널찍널찍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저마다의 성향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뭐 별로 권하고는 싶진 않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거 코로나 백신 개발이 부각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바닥에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전적으로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거본다면 이 정도 추세선 상단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여기가 지금 저항을 받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공구먼입니다. 역시 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제가 그어놓은 손들이 다 엉망이 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앞타바이오입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주로 오늘 저점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개인들 중에서 좀 자산이 많은 군에서 매수를 많이 가담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어디서는 들려오던데요. 빠지기는 정말 많이,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60일이나 120일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아데이터입니다. 모아데이터 상장 첫날 고점이고 여기가 직전 고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라면, 제가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모아데이터를 대응을 한다 하면 여기 이 첫 번째 선보다는 이 양봉의 중심값 정도, 이 정도 선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쯤에서 2차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응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내일 뭐
점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높은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수젠텍입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개발 뉴스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소외받았고 가격 조정이 나와줘서 고통스러운 영역대에 들어와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들이 붙으면서 지금 시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시세가 살아나줘야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그런 기미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이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격 매수 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자리이고요.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1차 매수, 이쯤에서 2차 매수 정도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지금 시세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기기를 사업하고 있고 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 여름 폭염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 받쳐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대응하는 분이라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나와준다면 21선과 61선에서 분할 매수 해봄직해 보입니다. 유니크입니다.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모든 수소 관련주들이 다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 테마에 속한 종목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니크가 많이 상승해 줬습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에 당장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거로 권해드리고 싶은 모습입니다. 뉴보텍입니다. 배관 자재, 오늘은 배관 자재 업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뉴보텍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건물도 짓지만 건물도 지으면서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상승하기도 하고 상수도관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뉴보텍 같은 업종도 상승해 줬습니다. TKG 애강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배관자재 관련 업종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 가격이 횡보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은 저항권역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라온피플입니다. 최근에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기
무슨 AI 머신 비전 솔루션 사업 등을 하는데, 운전자 안면 모니터링 시스템인 아이킵을 공개하면서 운전자의 졸음 방지 시스템이 주목받으면서 지금 상승해 줬는데요. 오늘은 또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라이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천만주, 상장 주식 수가 1000만주네요.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거래량이, 전에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정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예상 같은 거는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여기 241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41선이 지나가면서 이곳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단 한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DGC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마 관련 테마에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여기 움직임이 아마 대마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레벨 다운이 이루어졌고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대마 이슈가 아니고 코로나 확진 증가 뉴스로 인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나대병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나대병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이 종목 역시도 여기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뚫어내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강 IRI입니다. 안전밸브 피팅 업체여서 그 원전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엮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피팅 밸브 관련이니까 이것도 제공 관련주라고 우기면 우겨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신고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 자리인데, 이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적당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입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락폭을 너무 크게 잡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하락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낙폭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은 코로나 하면 대장주로서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역시 11%대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모든 이평선들이 하락 추세에 있고 올라갈 때마다 저항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보로노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데 다음 넘어가 볼까요? 시노펙스입니다.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와줬다가 계속 보시면은 상승했다 뺐다 또 올렸다 뺐다,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이런 거 박스권 매매 하시면 아주 재밌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한번 튀어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관점을 가지신다면 여기 지금 61선입니다. 파란색 선, 61선 지나가는 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봄직합니다.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지금 비교적 시세가 탄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곳이 저항권역입니다. 여기를 뚫어내면 이제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를 돌파해 주면은 만원대 1,500원 여기를 돌파해 주면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차전지 지금 소재 주죠. 최근에 2차전지가 주도주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 부품, 소재 이런 쪽에서 시세들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 중에 대장주인격인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7.69%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ETF 중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가요? 그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ETF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지금 9.1%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은 웬만한 개별 종목보다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